판사님은 얼굴까지가 이제 기계가 됐어요. 40%, 10명 중에 4분은 잘리십니다. 20년 뒤에. 네, 회계사는 93%. 혹시 기계 때문에 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번 익심 뉴스는 그래서 주간경향 반기훈 기자와 함께 없어질 직업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은 없어질 직업, 이게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의 말이었어요.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파문이 좀 크게 일었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엔 이제 톨게이트 수납원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죠. 도로공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이패스가 도입이 되고 자동화 시스템이 계속해서 도입이 될 텐데 그러면 수납원들은 필요 없게 된다. 그래서 직접 고용은 힘들고 자회사를 세워서 고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속도와 방향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했는데 정작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당시 기사에 인터넷 댓글에 이호승 경제수석의 말을 옹호하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없어질 직업이 맞지 않냐, 없어질 직업의 노동자를 왜 또 보호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청와대 경제수석의 그 없어질 직업 발언이 문제인 거는요, 없어질 직업이 아닌데 우겨서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 없어질 직업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없어질 직업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정치고 또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자본은 얼마든지 효율성을 내세워서 없어질 직업 운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없어질 직업이라는 게 그 톨게이트 노동자, 그렇게 캐셔, 이렇게 특정 직업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톨게이트를 시작으로 아마 전 산업군, 전 직업군으로 또 확산이 될 겁니다. 내 차례, 우리의 차례, 또 당신의 차례, 이렇게 됐을 때 그때도 왜 보호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너무 먼 얘기 같으시죠? 여기서 한번 해보죠. 저희도 NPR에서 인터랙티브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직종을 고르고요, 직업을 고르면은 20년 뒤에 몇 %가 기계가 되는지가 나와요. 기자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기자니까. 여기 있습니다. 리포터즈 앤 코레스폰던트. 여기서 11%. 기자가 한 10명이면은 1명 정도가 기계화로 대체가 된다는 이런 얘기겠네요. 판사 한번 해볼까요? 판사? 저지. 네. 판사님은 얼굴까지가 이제 기계가 됐어요. 40%, 10명 중에 4분은 잘리십니다. 20년 뒤에. 네, 회계사는 93%. 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제 기계로 대체됩니다. 기술의 혁신, 기술의 진보가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그 4차 산업혁명도 기술 발전으로 경제 성장도 하고 삶의 질도 높이고 더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술이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 진보, 혁신을 내세워서 정부와 기업이 이거 옳은 방향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보면요, 기업과 자본이 선점한 IT 기술을 사용해서 이 산업군 전체를 자본과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을 하고 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당장 이제 오프라인 유통의 상징인 이마트가 지난 3분기에 그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통 공룡이 드디어 무너진다. 어떻게 하냐? 호들갑도 떨고. 그래서 이마트는 우리가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무인 계산대를 당장 도입을 하고 캐셔분들은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합니다. 이마트 적자는 오프라인 매장의 적자 때문이다, 이렇게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이마트를 거느린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또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적자의 또 한 원인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투자, 여기서 기인했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이유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이마트 혹은 또 이마트24 편의점이죠. 이 안에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들은 신세계그룹의 IT 계열사인 신세계 INC가 다 담당을 합니다. 신세계그룹 내에서 계열사들끼리 내부 거래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동화, 무인화, 우리 갑자기 얼른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바람에 노동자들만 좀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동화, 무인화의 어떤 속도와 방향은요, 사실은
그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캐셔분들의 구조조정을 이렇게 급하게 단행하지 않더라도 이분들 다 연령대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정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혁신이다, 기술 진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이름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요즘 광고 많이 하는 그 배민 커넥트 그리고 뭐 쿠팡 플렉스 그런 것들이요. 뭐 퇴근해서 몇 시간 동안 부업을 하면서 용돈벌이도 할 수 있고 뭐 연기자가 연기도 하고 뭐 배달도 하고 강사도 하고 뭐 이런 게 자유롭게 가능해진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광고 내용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플랫폼 노동, 플랫폼에서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지난주에 취재차 이 쿠팡 플렉스를 경험을 좀 해봤어요. 새벽 배송을 하고 왔었거든요. 저도 광고 보고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거리가 신통치 않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나가서 한 새벽 6시 배송을 다 맞추니까 배송을 마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밤에 배송하면요. 한 건당 1,000원? 근데 그때 계산을 해봤는데 얼마를 벌었냐면 한 25,000원 정도? 아마 25,000원이 좀 안 될 거예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이죠. 그리고 뭐 이제 쿠팡 측에서 얘기하는 건 숙련된 사람들이 배송을 진짜 많이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왜냐면 당신들이 한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광고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쉽게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안 쉬고 계속 했어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어떤 전형적인 일자리더라고요. 뭐 아무 때나 뭐 자유롭게 일한다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최소한 내가 그래도 좀 돈을 벌었다. 내 기름값 정도는 벌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요. 건당 그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건을 실어 오고 내 차에 싣고 또 그저 싣기 전에 이렇게 스캔도 다 하나하나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선적 과정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 걸렸는데 그때는 또 노동 시간으로 안 쳐요. 일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문 앞에 갖다 놓고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딱 인증샷을 찍어야 그 건수가 올라갑니다. 제가 배송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런 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 받지 못해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요. 쿠팡 측에서도 당신은 개인 사업자야. 나랑 이제 내가 위탁 계약을 했는데 무슨 내가 당신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오롯이 제 책임이고 만약에 제 배송이 가다가 뭐 파손이 됐다 혹은 뭐 오배송을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도 다 제가 져야 됩니다. 노동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얘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한국식 4차 산업혁명, 한국식 플랫폼 노동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기술 진보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론을 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낙관론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 내 일자리, 내 소득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을 때 그런 낙관론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노동자분들이 계속해서 너무나 손쉽게 떠밀리는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늦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새 자동화 기기나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노사가 협의를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여와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론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일자리가 너무 많이 밀려나니까 없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세워다오. 그럼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최대한 노동자들 떠밀림을 막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자동화 그리고 기술 진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을 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으로 이 노동자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밀어 넣어서 그 안에서 이제 보호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었죠.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죠. 앤드류 양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미국 시민들이 엄청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기술 진보나 이런 자동화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에 떠밀리는 노동자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